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금요일 날 수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그 청포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군중하고 그 다음에 윤서하고 채연이는 내일까지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보고 오시면 좀 이어서 청포도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포도 수업은 내일 금요일 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그 청포도 안 하고 13페이지하고 16페이지, 17페이지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두 편을 오늘 나갈 거니까요. 부지런히 잘 따라오세요. 청포도에 비하면 이 시들은 좀 쉬운 시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괜찮을 거예요. 내용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비가 오면 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뭘 배우고 있냐면 다양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작품을 해석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우신 분들은 떠올려 보셔야 돼요. 작품을 해석하는 4가지 해석의 근거가 있더라. 하나는 작품을 쓰는 작가, 작가는 작품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작가가 살고 있던 그 작품이 만들어지던 시대 상황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 반영론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작품을 독자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주체적으로 받아들인다. 효용론적 관점이고요. 마지막 작품 자체, 그 작품 자체로 해석하게 되면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대론적 관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군중하고 지난 시간에 빠지셨던 분들은 영상 속에 있으니까 그 내용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오늘도 한 20분이 그냥 날아가요. 앞에가. 물론 오늘도 앞에가 한 10분 정도가 날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걸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군중분들은.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작품이라도 해석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해석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 시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보도록 하죠. 자, 비가 오면 온몸을 흔드는 나무가 있고 소리치는 나무가 있고, 자, 이런 부분 보면 전체적으로 뭐가 쓰이고 있다. 나무가 지금처럼 비가 올 때 비를 맞는 나무의 모습을 보고 그 나무가 몸을 흔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뭐예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빗방울에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나무가 흔든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법? 의인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인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소리치는 나무가 있고, 이것도 역시 의인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무가 흔들리면서 내는 어떤 잎사귀 소리 이런 것들을 나무가 소리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보이냐? 이파리마다 빗방울을 튕기는 나무가 있고, 다른 나무가 튕긴 빗방울에 비로소 젖는 나무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비가 오면 매처럼 무슨 법? 지규법. 매처럼 맞는 나무가 있고 죄를 씻는 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바로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나무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에 대한 얘기. 나무를 뭐하고 있어? 이 화자는 그 나무가 비를 맞는 풍경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 뭐를 관찰하고 있어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로서 이 작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뭐를 얘기하고자 한다? 삶의 어떤 깨달음을 노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삶에 대한 깨달음. 그러면 이때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그저 우산으로 가리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나무들은 뭐하고 있어요? 비를 정면으로 맞고 있죠. 피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비는 뭘 의미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나무의 입장에선 시련. 그렇죠. 시련이나 고난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비를 맞는 나무들의 모습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 화자는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시련이나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견디고 참아내고 예, 겪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겪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어디서 뭔가 들어본 것 같죠? 예, 2학년 때 여러분 배우셨던 낙화나 아니면 여러분 1학기 때 배우셨던 내용에서도 그런 실행과 고난을 예, 견딤으로써 한층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시에선 자주 하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자연현상, 예, 즉 의인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예, 그걸 통해서 그저 우산으로 가리고 맞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그저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예요. 우산으로 가리고 마는 이 행동은 좋은 행동이다, 안 좋은 행동이다? 안 좋은 행동이다. 그저 놀기만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말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느낌을 줘요. 예, 부사어가 예, 그 부정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 어떤 인간, 우산으로 가리고 마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뭐를 이루고 있다? B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죠. 예,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좋아요.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주체적인 관점에서 근거를 들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의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자, 여러분들 시에 나오는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라고 하면 무슨 관점이요? 작품 자체요. 예, 군중하고 지난 시간에 빠지신 분들은 영상 보세요. 이거 조금 어려운 이론이라서 예, 무슨 론? 넌 안 배웠잖아. 예, 무슨 론 지난 시간에 나오신 분? 작품 자체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 내가 상대평가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상대평가의 반대말 뭐야? 절대. 그렇죠. 절대론입니다. 예, 그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근데 내 모습은 이때 나는 뭐예요? 이 시를 읽는 화자는 말하는 이고 이때 내 모습은 어떤 나무와 비슷한지 생각해봤어요. 누가? 이 시를 읽은 독자. 그렇죠. 이때 나는 독자예요. 독자. 자, 독자가 나름대로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과 배경 지식을 통해서 해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독자가 나름대로 받아들인다. 무슨 론? 효용론. 네, 용자가 수용하다 할 때 용자예요. 좀 제가 어렵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나오셨던 분들도 영상 보내줄까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시, 비 가운데는 나무가 있고 라는 표현을 예, 뭐함으로써 예, 반복하고 있거든요. 반복법이에요. 반복법. 자, 이런 걸 통해서 비를 맞는 나무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 특히 마지막 연에서는 비를 우산으로 가리고 만든 모습, 인간의 모습을 제시해서 나무들과 달리 현실에 당당히 맞서지 않는 누구의? 인간의. 그죠? 인간의 비겁한 태도를 뭐하게 하고 있다? 성찰하게 하고 있다. 반성하게 하는 계기를 주고 있다라고 예, 해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반복법과 뭐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다른 해석은 없잖아요. 다른 근거는 없죠. 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작품 전체, 예, 작품 자체를 통해서 해석하는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이게 알죠? 이거 나오면 작품 자체로 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자, 나는 비가 올 때 나무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대조자로 해석했는데 친구는 나무들이 각각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마지막 연에 우산으로 가리고 많은 사람이 있고 라는 표현으로 보아 나의 해석이 타당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나는 시에서 비를 맞는 나무와 사람의 반응이 새로운 사건을 마주했을 때의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예, 뭐 새로운 사건을 마주했을 때의 반응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예, 위에서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어떤 시련과 고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석한 거고요. 자, 그래서 새롭고 낯선 사건이 생겼을 때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라는 깨달음을 주는 시로 해석했는데 친구는 시의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서 비에 맞서는 나무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라고 해석했다. 두 해석 모두 적절한 근거를 들고 있으므로 그죠? 예, 타당한 해석이다. 자, 새로운 사건을 마주했을 때 반응이라고 해석하게 되면요, 예, 어떤 새로운 낯선 이런 환경에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라는 깨달음으로 해석하게 되고요. 그죠? 해석의 근거가 달라지니까
주제도 달라져요. 깨달음도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시의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서 시에 맞서는 당당한 모습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죠? 하기도 한다. 그랬을 때 시의 표현을 중심으로 해석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작품 자체로 해석하는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알겠죠? 자, 문제 좀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자, 7번 가보죠. 이 시에서 비가 올 때 볼 수 있는 나무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나무는 온몸을 흔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빗방울을 풍긴다. 맞아요. 우산으로 가린다. 이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나무와 인간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내적 요소 중심으로, 여러분, 내적 요소라는 게 바로 뭐예요? 안내자죠? 이게 바로 작품? 그렇죠. 자체로 해석하는 겁니다. 작품 자체로. 자, 작품 자체로 해석한다는 건 보통 뭐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냐면 표현법 아니면 시어의 의미 그러니까 그냥 맥락상 시어의 의미 그 다음에 또는 시적 화자의 상황이나 처지, 태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석하는 걸 작품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내적 요소 중심으로. 자, 그래서 살펴보면 1번 앞으로 난 현실의 당장에 맞선 나무의 모습을 본받아야겠다. 누가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 시를 읽는 이게 독자 중심 관점입니다. 알겠죠?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요. 자, 이 시는 현실의 당장에 맞서지 않는 비겁한 현대인의 삶 이거는 시대 상황. 이래서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빠지셨던 분들은 지금 이 얘기가 약간 무슨 얘기인지 어려울 수 있어요. 영상 꼭 보시고. 세 번째, 이 시에는 현실에 당당히 맞서지 못했던 시인의 경험. 작가 중심 관점입니다. 자, 반복적인 표현. 이게 바로 내적 요소죠? 이게 바로 내적 요소입니다. 작품 자체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를 읽고 난 뒤에 현실의 당장에 맞서지 않는 나의 비겁한 태도. 이때 나는 누구? 그렇죠. 그래서 독자 중심 관점입니다. 됐죠? 이런 문제예요. 참고로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문화작품을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해석할 때는 첫 번째, 주체적인 관점에서 근거를 들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하죠.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근거입니다. 근거.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막 근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근거 크게 몇 가지 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작품 자체, 독자, 작가, 시대. 자, 그다음 두 번째, 작품을 해석하는 근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맞아요. 그죠? 근거가 달라지면 해석도 달라집니다. 같은 작품이더라도 여기서도 약간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이 시, 비가 오면 이라는 시는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당당히 맞서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는 시야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과 고난, 비겁하게 굴지 마라, 당당하게 맞서라 라는 해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거에 따라서. 그 다음 3번,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이런 거에 따라 작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럼 4번, 같은 작품을 읽은 독자는 모두 같은 반응이다.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런 거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같은 작품이라도 읽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치고자 하는 거라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여기는 1의 2단원이에요. 1의 2단원. 여기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 작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랑의 노래라는 시를 배우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기억 속에 들 꽃이라는 소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두 작품은 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예. 여러분 청포도하고 비가 오면이라는 작품은 해석의 근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읽어내야 돼요. 알겠죠? 예, 그게 포인트라면 여기부터는 그 작품에 담겨있는 사회문화적 배경,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뭐다? 그 작품에 담겨있는 시대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 상황. 알겠죠? 자,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 문학작품에 항상 당시의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쓰인 시대가 어느냐를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게 바로 반영론적 관점, 시대 중심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예, 문학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작가의 뭐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죠? 창작 의도. 그죠? 예, 그래서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시대 상황에서는 예, 이 시대 상황이 작가가 어떤 체험,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게 되고요. 예, 작가가 재구성하고 예, 그러면 그 문학작품 안에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고 예, 독자는 작품 속의 세계에 비추어 예, 언제를 돌아보게 된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돌아보게 돼요. 예, 그럼으로써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고 다르고 뭐 이런 점들이 있죠.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박시전하고 비슷합니다. 포인트가. 박시전에서도 여러분 예전에 예, 배우실 때 거기에 담겨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뭐 외모지상주의라든지 그다음에 결혼할 때 가문이 맺어준다든지 아니면 병자호란이라든지 그런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해서 작품을 읽어냈죠. 이것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면 예, 무슨 관점에서 이해하게 된다? 예, 현재적 관점에서 예, 지금하고 비슷하고 지금하고 다른 가치가 무엇이냐?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 사회문화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살았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고요. 예, 특정 시대가 드러나는 어떤 어휘 같은 거 찾아보고 배경이나 소재, 예, 사회문화적 상황 이런 것들을 발견해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해서 작품을 읽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고요.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걸 간접 경험해볼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창작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예, 문제 역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죠. 왜냐면 우리가 좀 진도가 나갈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쭉쭉쭉 빨리 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뺄게요. 1번입니다. 1번. 문학작품의 시대 상황에 배제된 허구의 세계만 담겨있다. 현실은 담겨있지 않다.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리다고요. 예, 거기에는 항상 사회문화적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2번. 작품과 관련된 시대 상황은 작가, 문학작품, 독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시대 상황은 그죠? 작가, 문학작품,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에 담겨있는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선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화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때 고려할 요소로 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작가의 인지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정답은 1번. 넘어보죠. 자, 3번입니다. 자, 문화작품과 사회문화적 배경의 관계를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사회문화적 상황은 작품 속에 재구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누가? 작가가 재구성해요. 여기 재구성한다고 제가 동그라미 쳤었죠? 예. 네, 그래서 맞고요. 2번 작가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한다. 맞아요. 그래서 작품이 작품 안에 사회문화적 배경이 녹아 있고요. 3번 자, 작품에 들어간 사회문화적 배경을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네, 맞아요. 4번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와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맞아요. 정답은 5번이겠죠? 예, 사회문화적 배경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꼭 포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난한 사랑의 노래예요. 네, 좋아요. 한 10분 남았는데 여거까지 끝내겠습니다. 여거까지.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뭘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중요하다. 시대 상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시대 상황은 뭐냐라고 했을 때 1970, 80년대 뭐? 산업화입니다. 산업화 시기. 산업화 시기. 예, 그래서 뭐가 주제냐? 도시 노동자의 어떤 힘겨운 삶이 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제목이 뭐예요? 이웃의 젊은이를 위하여. 뭐를 건네고 있다? 이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어요. 예, 그저 힘을 내라고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자, 마련의 처지, 화자의 처지 살펴보면 가난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도 누리지 못해요. 왜 가난해요? 여러분 산업화 시기에는요, 예, 이 도시 노동자들이 어디서 와요? 사회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시골,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지방, 그 지방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온다. 상경, 네 글자로. 이천양도. 처음 듣지 않죠? 형들. 그래요? 예, 처음 듣니? 예, 농촌에서 이사해서 향도, 예, 도시로 향한다. 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도시 노동자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난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가난한 상황에. 누가? 젊은이들이. 예,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디서? 도시에서. 예, 농촌을 떠나와서. 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화자가.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물음표 찍어보세요. 무슨 법? 의문문을 통해서 내가 질문하는 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걸 강조하는 이 표현법. 너네 낙화 때도 배웠잖아. 예,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역설, 결별이 유익한 축복. 예, 역설법도 있지만 의문문 할 때 의자를 넣어서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예, 서리법은 질문의 형식, 그러니까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의미를 강조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해도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얘기하면 외로움 몰라요, 알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말을 거꾸로 해서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 시적 화자는 외로움을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뭐 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보죠.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트거든요. 자,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이요. 예, 무슨 상황에 처해 있다?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왜 헤어졌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고요? 아마도 가난해서. 예, 더 이상 연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로우면 동그라미 치세요. 예, 가난으로 누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감정 1입니다. 감정 1. 예. 이제 그 뒤부터 그냥 감정 2, 감정 3 이렇게 볼 거예요. 감정이 총 4가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눈 쌓인 골목길. 아, 이거 언제이겠다, 계절이. 겨울, 예, 아마도 겨울이겠다. 예, 이거 이제 계절감을 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새파란 달빛. 어때요? 전체적으로. 무슨 심상? 시각적 심상을 주게 돼요. 시각적 이미지를 주게 되고요. 이 시각적 이미지의 새파란 달빛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줘요? 그럼 비교적 차가운 느낌을 줘요. 눈 덮인 골목길이란 배경과 함께. 그죠?
예, 그래서 이 이별의 상황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차가운지를 드러냅니다. 이해되시죠? 예, 뭐 쓰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려움, 이게 감정 이입니다. 네, 감정 이. 자,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 호각 소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예, 전체로 무슨 심상이 쓰이고 있다? 그렇죠. 일단 예, 얘네들 다 예, 청각적 심상이 쓰이고 있고요. 이 청각적 심상, 특히 이 소리는 긍정적인 소리다, 부정적인 소리다. 부정적인 소리야. 시적 화자가 두려워하는 소리입니다. 예, 이게 뭘 뜻하냐? 예, 사회, 문화적 배경을 예, 나타내는 소재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두 점 치는 소리, 이거는 통금을 드러내요. 통금 시간. 지금 여러분들 이때 통금은 여러분 부모님의 통금이 아닙니다. 누가 통금하는 거요? 나라가 예, 12시가 되면 두 점을 쳤어요. 하고 사이렌 울려요. 그러고 나서 골목길 돌아다니면 뭐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때려요. 일단 두들겨 팹니다. 예, 그리고 데리고 가요. 경찰서로. 예, 그러고 물어봐요. 너 간첩이지? 왜 통금 시간인데 돌아다녀? 라고 해서 이제 두드려 팹니다. 예, 그랬던 시대가 바로 1970년대야. 왜 두려운지 알겠죠? 군부 독재 시대, 자유가 억압됐던 시대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예, 이것도 이제 그 밤에 돌아다니는, 통금 시간대 돌아다니는 사람 쫓아다니는 예, 호루라기 소리가 되고요. 메밀박 사르 소리는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여러분 메밀박 사르 소리 못 듣잖아요. 예, 1970년대, 80년대를 드러내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때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는 뭘 의미하냐? 비인간적인 어떤 공장의 굴레 같은 걸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은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쉬어야죠. 그래야 또 일하고 공부하고 하잖아요. 근데 기계는 쉬어야 안 쉬어요? 안 쉬어요. 기계는 끊임없이 24시간 굴러가죠. 그럼 누구도 굴러야 돼요? 사람도 굴러야죠. 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노동자로서 기계가 끊임없이 굴러가는 소리가 마냥 좋게 들리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세요? 예. 근데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가난해요. 뭔가가 잘못됐죠. 그죠? 예, 그런 걸 드러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파트였어요. 예, 두려움이었고요. 뭘 두려워한다? 그 당시에 자유가 억압됐던 1970년대 군부 독재를 두려워하고요. 두 번째,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그죠? 그 굴레를 예, 두려워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그리움입니다. 감정 3. 물음표 찍고요. 자,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어머님입니다. 예, 그리움의 대상 1. 자, 어머니 보고 싶어 수없이 내어보지만 왜 어머니를 못 봐요? 엄마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왜 패드립해요? 있어요. 예, 어디에 있어요? 고향에 있어요. 농촌에. 예, 근데 내가 혼자 도시로 돈 벌러 나온 거죠. 왜? 농촌에서는 젊은이가 돈 벌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아있을 새빨간 간바람 소리. 예, 좀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리움의 대상 2구요. 대상 2구. 여기까지 하면 얼추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시각이죠? 새빨갛다? 바람 소리는요? 청각이죠? 네.
혹시 공간각으로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가세요. 예, 그냥 시각청각이고 별 얘기 없으면 그냥 시각청각이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혹시 공간각으로 알려주시면 예, 이게 뭐냐? 감나무에 부는 바람 소리가 무슨 색이다? 빨간색이다. 그죠? 예, 그리움을 뜻해요. 그래서 청각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 새빨간 시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공감각입니다.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어서 두 개의 감각이 복합적으로 쓰이는 걸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알려주기도 하고 안 알려주기도 해요. 알려주면 이걸로 시험에 나옵니다. 공감각으로. 예. 만약 아니면 그냥 시각, 청각, 시각, 청각 이렇게 나와요. 예, 고양을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 그리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얘기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